안녕하세요. 모아바이 이지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2024년도 1회차 CBT 필기시험의 출제 경향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에 어떤 것이 나왔는지 몇 문제만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소방 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방 원론은요, 조금 어렵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CBT 문제를 복원을 했을 때 관연도 기출문제에 변형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연도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개념들도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요, 역시나 모아바 사이트에 전체 보고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딱 두 문제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에 가장 가까운 온도는? 이라고 묻습니다. 보통 이산화탄소의 물성 같은 경우 임계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임계온도 31.35도씨 요것만 외워가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삼중점이었습니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가장 가까운 온도 바로 마이너스 57도씨를 골라주셨으면 정답 되겠고요. 이때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공존하는 그 지점이 되겠죠. 그때의 압력은 0.53메가파스칼, 그때의 온도는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상태도를 그려보자면 요 X축 온도가 되겠고요. Y축 압력이 되었을 때 그때 요렇게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요렇게 세 가지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만나는 요 지점. 자, 요 지점에서의 온도 같은 경우 마이너스 56.7도씨가 되겠고요. 그때의 압력 0.53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지금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실내 온도가 20도씨에서 600도씨까지 상승했다면 그때 온도 상승으로 건물 내 공기 부피는 처음에 약 몇 배 정도 팽창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자, 부피가 처음에 비해서 도대체 얼마나 팽창해?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단서 조항 볼게요. 단, 화재로 인한 압력의 변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이 공기를요, 우리는 이산기체라고 보았을 때, 자, 뭐 옛날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일-샤를의 법칙 적용하기로 했죠. 자,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압력 변화는 없다라고 했으므로 P1이나 P2나 서로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T1분의 V1은 T2분의 V2가 되겠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초기 부피에 비해서 모모에 비해라고 하면 분모, 나중 부피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 것이죠. 몇 배가 됩니까? 라는 것이 궁금한 거니까 자, 요렇게 지금 풀어내려면 V1을 이항시키면 되겠죠. T2도 이항시켜서 좌항으로 옮겨주고요. 자, 그렇다면 T2 이항시키니까 T1분의 T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T1분의 T2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절대온도. 자, 이때 공기와 관련한 것, 그러니까 기체와 관련한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에는 이산기체 상태방정식, 보일-샤를의 법칙 모두 다 절대온도로 넣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력학 관련된 문제 나왔다. 혹은 공기, 기체와 관련된 것들 나왔다. 라고 하면 절대온도 넣는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T1 들어가도록 할게요. 20도씨로 주어졌으니까 20 플러스 273 켈빈으로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600 들어가면 되겠죠. 600 플러스 273 해서 켈빈 온도로 넣어줍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해내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요. 2.9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 3배가량 팽창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과목 소방유체역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유체역학 과목에서는 그렇게까지 신출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에서 수치값만 바꾸어서 낸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소방유체역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방 원론이 더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유체역학도 딱 두 가지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열 유속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80도씨인 고체 표면을 40도씨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에 의해서 이렇게 냉각한다라고 해요. 이때 대류 열 전달 계수 얼마냐라고 하면 20W/m제곱 켈빈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고체 표면의 열 유속을 물어봅니다. W/m제곱. 자, 그러면 도대체 열 유속은 뭘까요? 자, 열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른 열의 양, 이 흐른 열의 에너지, 열 에너지의 양, 그것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요것의 단위를 보자 하니 W/m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 와트를요, 우리는 줄 퍼 세크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줄 퍼 세크를 녹여서 다시 단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퍼, 요 퍼 뒤에 세크 있으니까 메타 제곱 세크라고 쓸 수가 있겠죠? 즉,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 동안에 흐른 열의 에너지의 양, 바로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들에 대한 단위에 집중하시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일단 주어진 조건이 대류 열 전달 계수예요. 보시면 W/m제곱 켈빈이죠. 얘랑 굉장히 단위가 유사합니다. 요 퍼 뒤에 요 켈빈만 사라지면 바로 열 유속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요 켈빈을 없애려면 곱하기 온도, 뭔가 온도와 관련된 것을 곱해줘야 될 텐데 뭐가 될까요? 자, 보니까 여기에서 80도씨인 고체 표면을 40도씨의 공기로 강제 대류 열 전달시켰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요 온도 차가 요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류 열 전달 계수를 H라고 했을 때 곱하기 온도차 델타 T를 하게 되면 자, 그것이 바로 열 유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요 델타 T를 넣을 때,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켈빈 온도. 자, 켈빈 온도로 온도차를 넣을 것인데, 그런데 켈빈 온도나 섭씨 온도나 온도차 자체는 어때요? 똑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H값 20 넣어줍니다. 단위까지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W/m제곱 켈빈. 자, 여기다가 곱하기 온도차 넣어줍니다. 자, 이때 온도는요, 원래는 켈빈 온도 넣는 게 맞는데 온도차 자체는 섭씨랑 똑같아서 그냥 80-40 넣으셔도 무방해요. 자, 다시 한번. 80-40으로 넣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켈빈 온도 273 더하기 80 빼기 273 더하기 40 여기에서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어차피 273이 소거되기 때문에 80 빼기 40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켈빈 온도차.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00 W/m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해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일단 관마찰 손실 수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지름이 0.7m인 이러한 관 속에 5m/s 유속 나와 있네요. 평균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 자, 그때 관의 길이가 700m에 대한 요 관마찰 손실 수도는 약 몇 미터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손실 수도 물어봤고 그리고 관마찰 계수값 F값을 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관마찰 계수값 물어보고 마찰 손실 수도 묻는다 라고 하면 우리 떠오르는 공식이 있죠.
달시 공식. 자, 달시 공식 델타 H 수두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도 어떻게 구하죠?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의 제곱 되겠죠? 이때 F 관마찰 계수값. 자, 주어진 것들 제가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D 값. 여기 보니까 지름 0.7m라고 메타로 아주 잘 나와 있죠?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 메타 단위 되겠습니다. L. 이것은 배관의 길이인데 얘도 역시나 메타 단위. 보면 배관의 길이 700m라고 해서 잘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는요. 중력 가속도 9.8m/s의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V는요. 여기 5m/s 나와 있습니다. 아,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네요. 자, F값 0.03 되겠고요. 자, D값 들어갑니다. 자, D값, 요 관의 지름 0.7m 분의 L값 700m 넣어주고요. 자, 곱하기, 자, 2 곱하기 9.8 분의 V의 제곱. 이때 5의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죠. 유속 5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38.265m가 나와서요. 약 38m. 자,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값 38. 자, 이것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달시 공식 이용하는 거 정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너무너무 요 답에 그대로 공식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단위까지 아주 잘 주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3과목 소방관계법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저는 머리가 잠깐 띵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소방본부장 모르시는 분들 없죠? 소방본부장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지금 필기 준비를 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소방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가장 먼저 제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법이 왜 생겨났는지 목적입니다. 목적이 가장 먼저 제1조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제2조에 쫙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자, 소방본부장이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경진, 구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는 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까지는. 이번에 새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신유형의 문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법에서 다룰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소방본부장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요. 특례시가 되겠죠. 특례시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소방 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등으로서 우리 산림도 되고요. 그 밖에 인공 구조물도 됩니다. 관계지역도 알고요. 관계인, 과거에는 우리 관계인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이라고 해서 소, 관, 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보기 4번에 생뚱맞은 사람. 자, 소방대도 많이 출제가 되었죠. 소방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무용으로 암기했습니다.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소방대장이었어요. 자, 소방기본법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소방시설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자,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신유형 문제죠. 처음 출제가 된 문제고요. 자, 이 문제 보시면 누가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다고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서장은 안 되죠. 이렇게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나중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가
될 것인지도 생각을 더 나아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경우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심신장애로 우리 평가 단원이 심신장애를 입고 있대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데 그 비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 당연히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은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다른 평가 단원이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평가 단원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답 4번. 자, 어디에 나와 있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입니다. 제13조 평가 단원의 해임 해촉. 소방청장과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심신장애. 두 번째, 비위사실. 세 번째, 직무태만. 네 번째, 잠깐 봐주시고요. 마지막, 평가 단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요, 기존 문제에서 좀 변형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신유형의 문제도 조금 보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 2개의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소화 설비에서 포소화 약재를 혼합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맞죠? 자,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그리고 리퀴드 펌핑 프로포셔너 이런 거 없었습니다. 땡, 틀렸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맞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었죠? 프레셔 프로포셔너 있었고요. 또 그렇죠.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도 있었죠. 거기까지 총 5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요 프로포셔너, 요 혼합 방식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론 소화 설비의 국소 방출 방식. 자, 국소 방출 방식 소화약제의 양 산출과 관련된 공식 Q는 X-Y의 라지 A분의 스몰 a. 자, 여기에서 한론 1301 소화약제에 해당하는 X랑 Y의 수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자, 보아하니까 이 공식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긴 방호 대상물에 여기에다가 약재를 뿌린다라고 하면 약재가 다 비산하겠죠? 그때의 약재량 구하는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는 이때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구할 것이고요. 그때 방호 공간의 최적 메타 3승 곱하기 X-Y의 라지 A분의 스몰 a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한론 1301입니다. 라고 하면 1.25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론 1301일 때 이 X와 Y 수치 어떻게 됐나요? 4랑 3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X와 Y 수치 한론 1301에 해당하는 거 2번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실기 문제 23년도에서도요, 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국소 방출 방식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4년도 1회차 필기 시험에서도 이렇게 국소 방출 방식 관련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스계 문제들은 조금 국소 방출 방식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4과목까지 좀 맞춰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이번 CBT 시험 보신 분들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었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복기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후에 2회차, 4회차 시험 보시는 이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실기까지 또 화이팅입니다.